자, 개장 후 41분 오늘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외국인 창고를 포함해서 기아차에 대한 매수가 제일 코스피에서 많습니다. 50억 원대로 시세는 한 1,700원, 2% 반등하고 있는데 현대차도 외국인 순매수로 조금 반등하고 있고 자동차가 반등에 좀 주도를 이룰지. 자,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를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참 답답한 시장인데 2분기에 실적이 괜찮았던 이 자동차 업종 주가는 상승 탄력이 뭐 좀 별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그 실적의 피크 정점을 좀 이뤘다 이런 우려 때문일까요? 2분기 때는 확실히 좀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주가 발목을 강하게 잡았던 걸로 보이고요. 3분기나 뭐 이제 4분기를 봤을 때는 피크아웃 우려가 좀 완화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국 피크아웃이라고 하면은 재고 사이클이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이제 누적이 되면서 수익성이 결국엔 약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인데 4분기가 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UAW에서도 파업이 좀 진행 중이고 뭐 여러 가지로 재고가 내려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재고나 인센티브가 안정화되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완화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분기, 3분기에는 보통 전통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비수기, 이게 그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가요? 3분기가 되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조업일수 감소가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신모델 출시도 이제 거의 없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슬로우 다운 되는 국면이 되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경험적으로 실적은 좋을 거라고요? 네. 왜요? 실적이 이제 좋을 거라고 보는 거는 일단 3분기 때 생산이 굉장히 좋았고요. 2분기랑 비교했을 때에도 생산 판매가 상당히 양호했다. 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적인 측면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 효과도 3분기 때 좋았습니다. 환율 효과는 항상 뭐 부수적인 부분이니까 4분기에 이제 재고하고 인센티브 하락 반전을 전망하셨던데 재고는 알겠는데 인센티브는 그 딜러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판매일 건가요? 이젠 딜러들이 재고를 판매하기 위해서 차량을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지불하는 인센티브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락을 예상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인센티브는 재고랑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인센티브는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재고가 내려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인센티브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젠 EV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차 때문에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전기차 감산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의 인센티브 상승 압력도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계속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발효와 우리나라산 한국산 이 전기차에 대한 위기론 뭐 조금 공급 과잉 너무 앞서간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중국 업체의 위협 여기 이제 기준점이 되는 테슬라의 주가 최근에 좀 부진 이런 게 복합적인 것 같은데 여기는 판단을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한국산 자동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보증을 못 받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전기차 보증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4분기가 되면은 10%대 점유율을 달성을 해가지고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점유율 수준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뭐 조지아나 알라바마 공장에서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는 차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EV 보조금 받을 거고요. 내년 하반기 되면은 이제 조지아 공장에서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경쟁에서 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EV 시장에 대한 우려도 완화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수출 품목이다 보니까 환율의 영향은 무시할 수 없죠.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현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늘어나서 줄어들긴 했는데 환율 환경 이건 어떻게 전망을 좀 하시는지 실적에는? 환율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를 좀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원래도 이제 하반기 때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거다 이렇게 봤던 이유 중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멈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는 금리가 내려가서 원화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봤던 건데 네. 현재로 봤을 때는 좀 고금리가 장기화된다라고 보면은 원달러 환율도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뭐 오히려 더 오르거나 뭐 이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환율은 계속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오히려 수출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이제 개별 기업으로 좀 들어가서 현대차의 3분기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파악하세요? 현대차 3분기 실적 양호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10%에 가까운 수준이 되고 있고 지금 미래에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이제 그 번 돈을 가지고서 뭐 전기차나 뭐 수소차 아니면은 뭐 이제 에어 모빌리티 뭐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쪽으로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미래 전망이나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 기아차는 3년 만에 파업 위기를 잘 벗어나서 노사 분규 매해년마다 좀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 각자의 입장은 있기 때문에 근데 지켜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눈살을 좀 찌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좀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위기를 이제 뭐 상생으로 협력해서 넘겨보자 이런 의미일까요? 근데 사실 현대기아차가 파업을 안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래요? 뭐 현대차도 거의 뭐 무분규로? 5년 연속 뭐 무분규, 기아도 뭐 이제는 3년 동안 이제 안 했기 때문에 뭐 뉴스는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해요. 이제는 뭐 노사 분규가 협상하기 직전에 굉장히 좀 고조가 되긴 하지만 네. 실제로 파업이나 뭐 이제 극단적으로 갔던 상황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올해도 이제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지금 워낙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상황에서 뭐 이제 임금 협상도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올해도 이제는 잘 끝날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판단을 합니다. 네. 자, 그럼 기아차는 오늘 또 주가가도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1.8%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현대 모비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비스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이제 운임들이 좀 많이 빠지면서 AS 쪽에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하반기도 AS 수익성이 개선이 될 거고요. 그게 이제 수익성 개선의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모비스가 핵심적인 부분은 전동화 부분이나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 마진율이 좀 구조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 R&D 코스트나 아닌 캐펙스 투자가 뭐 매년 뭐 20-30%씩 이렇게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비용 통제를 강화를 하겠다. 이거를 좀 코스트를 어떻게 줄이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지금 전동화, 뭐 수소차 얼마 전에 이제 수소차 사업을 이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코스트 절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래도 뭐 하반기 때 에이스 개선이 좋긴 하지만 코스트 개선이 좀 선제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 보니까 이제 중동발 뉴스들 중에 이제 에너지 협력에서 이제 청정 에너지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수소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결과는 와서 이제 브리핑이 있겠지만 수소하면 또 현대차의 뭐 이송수단, 네옴시티 여기에 뭔가 지금 정혜선 회장도 가 있잖아요. 네. 그런 키워드는 좀 뭔가 안 나왔네. 글쎄요.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수소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조금 밀리다 보니까 네. 약간 지금은 좀 뒷전으로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내년도가 되면은 넥소 2세대 모델도 이제 출시가 되고 그리고 수소라는 게 단순히 수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원으로서의 활용도를 굉장히 또 많이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또 비즈니스 기회를 잘 포착을 하면은 주가 반등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위아로 좀 넘어가 볼까요? 현대위아는 어떤 의견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현대위아는 지금 뭐 부품사 중에서는 좀 가장 좋게 보는 편인데 3분기 실적 전망 나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기계사업부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턴어라운드 했고 그리고 현대기아차도 이제 전기차 신공장 투자 그리고 이제는 방산 쪽으로도 4분기 때부터 수출 나가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기계사업부가 이제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본업에서는 이제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 쪽으로 본격적으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사업을 하는 회사다라는 이미지가 강했었는데 전기차 쪽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업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사업 구조가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결국에는 자동화 설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로보틱스 쪽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인수를 했고 뭐 그렇죠. 이제는 현대 위아도 다양하게 좀 로봇 쪽으로 사업에 진출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자동차하고 부품 업종을 봤을 때 투자 전략하고 최선호주 하나 선택해 주신다면요. 일단 이번 실적 시즌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2분기 때는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부진했었는데 이번에는 주가가 잘 나오면 거기에 부응해서 주가 상승이 탄력 있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확인되는 지표부터는 조금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요인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성차 비중 확대 의견 말씀드리고 탑픽은 기아랑 그리고 현대위아 이렇게 좀 각각 제시를 합니다. 네. 현대하고 기아하고 기아랑 현대위아. 네.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군요. 3분기에는 실적 약발이 좀 먹힐 것 같다. 주가도 이미 뭐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커버하고 있는 이재일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